네, 상고법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문제랑 엮여서 크게 이슈가 됐었던 얘기죠.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네. 당시에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네. 청와대 로비 활동을 위해서 네. 정교조 법외 노조 및 KTX 승무원 해고 네. 그리고 군사 정권 시절에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 배상 등에 대한 소송을 두고 네. 일종의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된 문건들도 상당수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네.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여러 문건들이 공개가 네. 됐는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015년 7월 네.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건입니다. 네. 여기서 BH는 네. 청와대, 블루하우스 영문 네. 약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건은 크게 검토 배경, 네. BH 현황 분석, BH 설득의 기본 방향, 네. 구체적 설득 방향, 구체적 설득 전략의 5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모두 23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먼저 그 검토 배경 부분을 네. 보면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은 VIP,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몫이라고 하면서 네.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 문건은 그러면서 그 검사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네. VIP 핵심 보좌진이 친검찰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네.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겟책이 필요하고 네. 적극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해서 새로운 BH 설득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협상 카드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결국 뭐 재판을 카드로 쓰려 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재판 거래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BH 설득의 기본 방향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단락을 보면 네. BH 설득을 위해서 특단의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공식 발언이라고 하면서 네. VIP에게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지명권을 달라. 그러면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상고법원 판사 인사권을 네. 대폭 내주더라도 네. 일단 상고법원 설립부터 받아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에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 구체적인 재판 거래 정황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그 중에서 구체적 설득 전략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단락을 보게 되면 네. 그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그리고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을 여건에 네. 유리한 재판 결과로 분류를 하면서 네. BH에 대한 유아적 접근 소대로 이용 가능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네. 정치인에 대한 주요 형사사건 현황이라고 하면서 네. 당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 알선 수재 사건, 네. 그리고 조현용, 송강호 의원 뇌물 사건, 네. 그리고 박상은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세훈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향후 심리 및 결과 예측을 따로 작성을 하면서 관심을 네. 보였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이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네.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기추가 주목될 것이라고 하면서 네. 주요 현안에 관련된 접점 모색을 위한 유화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네. 재판을 지렛대로 해서 청와대와 상고법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앞서 뭐 조금 전해드리긴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에서도 이 상고제도 개선 관련해서 뭐 논의된 모델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 큰 줄거리는 네. 대법원 조직의 일부로 네. 가칭 상고법원을 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선 지방법원과 네. 지방법원 함소부를 거쳐서 올라온 상고 사건은 네. 우선 상고법원으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와 네. 고등법원 항소부를 거쳐서 올라온 사건은 대법관으로 구성된 네. 소부에서 사건 분류 심사를 일단 거쳐서 네. 경중에 따라서 일부는 상고법원으로 보내고 네.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보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법원은 정책 법원화를 하고요. 네. 개별적인 권리 구제 기능은 상고법원에서 맡도록 해서 네.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이 뭐 추진한 방법이나 수단이 문제여서 그렇지 상고법원 자체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그 1년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4만 8천 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네. 재판 업무를 안 하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네. 한 사람당 1년에 4천 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라고 합니다. 네. 그 우스갯소리로 대법관이 된 날 딱 하루만 좋고 나머지는 퇴임할 때까지 생고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그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불필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건들이 네. 현재 대법원에 올라오면서 꼭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네. 상고심에 올라오는 사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건들에 할당되어야 될 시간이 네.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네. 국가의 최고법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네. 그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개별 사건의 정당성의 당부를 넘어서서 네.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판단하라는 것인데요. 네. 이런 사안들에 최고법원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고심의 목적과 네. 본질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상고 사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정된 사회적인 비용과 네.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법의 해석 적용이나 네. 판례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법률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에 그 대법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네. 나머지 사건들은 걸러내서 상고를 사전에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네. 상고 사건이 많은 이유가 네. 그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급심이 보다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서 상고되는 사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보고 갈까요? 네, 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네. 혐의는 그 직권 남용을 포함해서 네.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국고 등 손실, 네. 공전자 기록 등 위장 및 행사 등 47개가 됩니다. 네. 박병대, 네. 고영한 전 그 법원 행정처장 등도 비슷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구속된 것은 그 헌정사상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입니다. 네. 이게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 지낸 유해용 변호사나 뭐 현직인 성창호 부장판사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 다 뭐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다 무죄가 났잖아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 재판 결과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 말씀하신 사건들은 이제 네. 재판 개입 자체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네. 법리상으로 직권 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네. 그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 전망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부에서건 네. 그 관례대로 이루어졌던 그 일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이유를 한 가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이제 국익을 명분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오기는 했는데 네. 이것을 두고 이제 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 혹은 재판의 결과를 마음대로 주물러 왔다라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이 네. 기소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재판 거래나 재판 개입의 실체가 좀 불분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